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학습 목표를 같이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쓰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학습 목표, 아까 읽었던 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받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네.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 경제 주체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기창이가 잘 말해주었네요. 경제 주체 하면은 기업, 그다음 가게, 정부, 네, 가게, 기업, 정부 모두 다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환율이 변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과 선생님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를 볼 겁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경제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정해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탐구학습인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도 경제학자라는 마음으로 이 환율이 변할 때 어떻게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지 탐구학습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탐구학습의 절차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탐구학습을 많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단계는 뭐죠? 네, 맞습니다. 민재가 선생님 문제 제기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네, 문제 제기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민재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네,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한번 모두먼들이랑 같이 작성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재 잘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실 문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자, 민재 뒤에, 네, 연우가 손을 들었네요. 자, 연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가설 설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연우야, 선생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였지? 네, 맞습니다.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죠. 그래서 이 가설은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자료 분석을 해보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을 우리가 잘못 설정했다고 해서 그 자료 분석을 한 결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가설은 내가 자료 분석한 결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설을 수용할 수도 있고 가설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내가 이 탐구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가설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활동지에다가 이따 모든 분들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이 가설을 설정할 때 네, 유의할 사항이 또 있죠. 뒤에 있는 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진호 한번 가설 설정의 유의점을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호가 앞에서 연우가 말한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인데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진술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가설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설 설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유의사항으로 사실 문제, 검증이 가능한 사실 문제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더 추가하고 이제 유의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한소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디벗을 나눠줄 겁니다. 디벗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온
책이나 신문 자료를 이용해서 가설을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 유의할 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연이가 선생님 자료를 수집할 때는 3년 이내에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도연아, 선생님이 왜 3년 이내에 자료를 수집할 걸 강조했을까요? 네, 너무 오래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신뢰성을 위해서 3년 이내의 자료를 가능하면은 수집할 것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자료 수집할 때 또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있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할 때 꼭 이것을 명심해서 마지막에 꼭 쓰세요 라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는데 그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전부 다 맞지는 않았죠. 틀린 정보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에 대한 교차 검증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세운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보편적인 다른 이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를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탐구학습 총 5단계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경제학자로서 우리 오늘 학습 목표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모둠별로 한번 앉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수업 들어올 때 아마 다들 선생님이 스크린에 미리 띄워둔 모둠 자리 배치표를 보고 앉았을 텐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모둠 좌석 배치표를 띄우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는 좌석 배치도를 보고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모둠에 친구들이 모두 다 맞게 앉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모두 다 앉았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네, 맞다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에다가 자료 1번에서 6번까지 그림을 쭉 띄우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저기 뒤에 앉아있는 도환이, 민기 다 잘 보이나요? 네, 모두 다 잘 보인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둠원이랑 같이 여기 있는 자료 1부터 자료 6까지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사실 탐구를 위한 질문. 아까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리고 가설을 설정할 때 가설은 사실의 내용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했고 문제 제기도 사실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사실 탐구를 위한 질문을 활동지에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모둠원끼리 이제 토의한 결과를 활동지에 작성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활동지에 작성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성이가 뒤에서 브레인스토밍이요 라고 말해줬는데 네, 브레인스토밍의 우리 원칙 2가지 우리 항상 외치는 구호 있죠?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비판하지 말기 많을수록 좋다. 친구가 어떤 의견을 작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 잘했어 하면서 친구를 격려하면서 더 친구가 다양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료 1번부터 자료 6번까지 여러분들 사실 탐구를 위한 질문을 지금 활동지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일모둠은 지금 작성을 잘 하고 있나요? 사실 탐구를 위한 질문을 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작성한 거 보니까 지금 민재가 환율이 상승하면은
나쁘다고 나쁠까? 이렇게 썼는데 민재야, 나쁘다는 거는 사실 문제일까? 가치 문제일까? 사실이 뭐고 가치가 뭐죠? 사실은 맞아요, 민재. 검증할 수 있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거, 가치는 그치?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다시 바꿔야 될까? 환율이 상승하면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에게는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러면 민재 포함해서 여기 일모둠에 있는 친구들 모두 자료 6번까지 이렇게 사실 문제로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육모둠은 잘하고 있나요? 육모둠은 지금 어떤 질문을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지금 토의하는 걸 잠깐 멈추고 선생님을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선생님이 전제를 하나 적을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조금 작성하기가 선생님 생각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한번 선생님 또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모dum은 작성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죠? 아, 벌써 작성을 다 했다고요? 아, 선생님 아까 여기 설명해 줄 때 그거 보고 벌써 다 작성을 했군요. 여기 사모둠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러면 사모둠 학생들은 지금 여기 질문을 다 작성을 했으니까 다른 과제를 한번 다른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여기 나온 이런 사례들 말고 부모, 수입업자 말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서 이따가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서 활동지에다 작성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토의한 내용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오모둠부터 한번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오모둠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해외 근로자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해외 근로자는 이익이 증가한다고 작성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육모둠, 여기 이 숫자에 따라서 모둠들 하나씩 다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럼 이제 1모둠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1모둠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읽고 1모둠은 이따가 다른 거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자,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이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공통되네요. 해외 유학을 보낸 부모님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그 내용을 여기 한번 작성해 봅시다. 해외 유학을 보낸 부모님의 부담이 증가. 여러분 지금 여기 자료 1 보니까 부모님, 경제 주체인 가게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 이 부모님의 부담이 증가한다. 좀 불리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모둠 발표해 볼까요? 네, 이모둠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모둠 선생님이 한번 질문할게요. 이 부채 상환이라는 그런 부채가 아니죠? 외채 상환인데 선생님이 부채라고 잘못 적었네요. 외채라는 표현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외채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모둠의 진호가 디벗으로 검색한 결과를 알려줬대요. 네. 그래서 정부가 외국에 빌리는 돈을 우리가 외채라고 하는데, 상환은 네,
진호가 갚는다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외국에 빌린 돈을 갚는 부담이 증가할 거다. 그럼 여기 경제 주체인 국가의 부담이 증가한다.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잘했습니다. 이모둠. 자, 그럼 삼모둠은 한 소리가 발표해 볼까요? 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삼모둠인데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바꿔서 적을게요. 여러분 조금 정신 없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이모둠은 수입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거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업자는 부담이 증가한대요. 지금 우리가 아직 두 가지를 더 해야 되지만 일단 1에서 3까지는 환율이 상승하니까 조금 불리한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자료 4 한번 봅시다. 3호둠에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3호둠에 도안이가 발표한다고 하네요. 자, 도안이 얘기해 봅시다. 네,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업자는 이익이 증가할 거래요. 네. 그리고 아까 5모듬은 네, 발표했었죠. 자, 그럼 이제 6모듬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6모듬은 현민이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아니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할 거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이익이 된다는 네, 그런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자료 1에서 6까지 모두 다 가설을 잘 세웠습니다. 자, 이 가설, 아까 우리 가설 설정에서 유의사항이 있었었죠. 그 유의사항이 뭐였죠? 네, 지금 정윤이가 선생님, 가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이 모두 다 1모둠에서 6모둠까지 인과관계에 맞춰서 모두 다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설 보니까 검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네, 모두 또 잘 세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가설 설정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모둠별로 수집해 봅시다. 네, 자료 수집이 끝났죠? 그럼 이제는 자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둠원들이 같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선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평가해야 될까요? 네, 서진이가 선생님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료 분석할 때 유의사항 얘기했었죠. 너무 오래된 자료는 자료 수집할 때 얘기했었죠. 수집하지 말고 왜냐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가 그게 타당한지 가설을 검증한 타당한지 네,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분석할 시간 한 10분 정도 주면 될까요? 네. 자, 그럼 분석 시작해 봅시다. 1모둠 아까 잘하고 있었는데 자료 분석에서 지금 갈등이 나타나고 있네요. 갈등이 나타나는 거 맞죠? 지금 둘이 연우랑 지금 태훈이랑 조금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왜 그럴까? 태훈이가 지식인에서 검색한 자료를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해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1모둠 한번 봅시다. 지금 태훈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지식인에서 검색한 자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네, 이거 검증할 수 있었나요? 검증할 수 없었죠. 자, 그럼 태훈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사실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가 지금 수집한 자료는 그치? 타당성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아쉽지만 태훈이가 수집한 이 자료는 이거는 폐기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자료를 한번 더 수집해 봅시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가설이 맞는지, 이제 자료 수집, 자료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자, 일치하게 되면은 가설을 수용하고, 그다음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기각하면 되겠죠.
저기 뒤에서 지금 승민이가 약간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승민이 왜 그런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가설을 잘못 세운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2단계에서 가설 설정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죠? 네,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거 가설 세운 게 좀 안 맞네 싶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가설을 그냥 채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설은 충분히 틀릴 수 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승민이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탐구 활동할 때는 그때는 조금 더 가설을 신중하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검증까지 다 끝났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일반화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일반화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었죠? 네, 서준이가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보편성 있는 서술로서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화를 서준이가 작성한 거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서준아 어떻게 되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환에서 원화로 바꾸는 사람들, 원화로 바꾸는 사람의 이익이. 네, 맞습니다. 서준이 이익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일반화를 세우는 게 우리 이제 일반화까지 도출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 경제 주체, 구체적으로는 부모님도 있었고, 가게도 있었고, 기업도 있었고, 정부도 있었고, 기업, 수입업자, 수출업자, 기업도 있었는데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고 또 일반화까지 모두 다 도출했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